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대학 학자금 및 치솟아 재정적인 고충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일부 한인들이 서류 이혼으로 학자금 보조 사기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입시 비리로 대입 서류 심사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무리한 편법을 시도하다 거짓이 들통나면 자녀의 입학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13일 LA시 의회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USC에서 지난 석 달 동안 9명의 재학생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캠퍼스를 동요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돼 대학생들의 마약 남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치솟는 대학 학자금으로 학부모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류 이혼까지 불사하는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받기 어려운 중산층 가정에서 가정의 수입을 적게 보고하려는 방편으로 서류상 이혼까지 시도하는 경우로 이때 서류상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정 보조 심사가 지연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학자금으로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류 이혼까지 불사하는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타운의 재정상담소에 따르면 중산층이라 대학으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 중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여 학자금 지원액이 늘어나는지를 조심스럽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한 후 수입이 적은 쪽이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대입 지원서에 기입해 학자금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수입 내역은 물론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의 수입 내역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도 재정 보조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시 비리로 대입 서류 심사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서류상 이혼으로 눈속임을 했다 거짓이 들통나면 자녀의 입학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온 기러기 부모의 경우 남편은 한국에 본인은 미국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을 별거 중이라고 대입 원서에 잘못 기입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입 원서에서 별거란 법적으로 이혼으로 가는 상황의 별거를 의미하는데 형편상 따로 거주하면서 이를 별거로 기재하고 수입이 없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기입해 대입 서류 심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오히려 재정보조 심사가 지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따로따로 보고를 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미국에서 보고를 하시는 경우 같이 살지 않는다 해가지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없는 집안이 받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을 가정하여 보냈을 때 서플멘터리를 다 충족하실 수가 없겠죠. 거기에서 한국 텍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가로 오면은 그거를 못 내겠죠. 그거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미뤄지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들을 쓰다가 입학, 어드미션에도 영향이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절대 무리한 편법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다방면의 학자금 마련을 알아보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이 제정된 데 이어서 LA시 의회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통과돼 13일 시의회에서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도산 안창호의 날을 제정 선포한 지 1년 만에 LA 시의회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13일 이를 기념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잔리 LA 시의원과 데이빗 류 LA 시의원,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홍명기 총회장과 로라 전 한인회장,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의 권영신 이사 등 1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LA시는 도산 안창호의 날이었던 지난 9일, 11월 9일을 LA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산 선생을 기리기 위해 잔리 시의원이 상정한 특별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Because it is so fitting that Los Angeles honor our father, Dosan An Chang-ho.
Even today, his pioneering and patriotic spirit still lives in the minds of all Korean immigrants.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인 랄프 한 씨를 주축으로 도산 선생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랄프 한 씨는 과거 LA시에 100여 명에 불과했던 한인 커뮤니티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해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고 기억해주는 이런 뜻깊은 자리가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So when we were growing up, there was only about 100 Koreans in Los Angeles. But the Korean community has grown and is such a great community. And to have them remember our father and honor our father is very gratifying to me. 도산의 날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 1세도 1세지만은 2세들에게 그 정체성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러한 도산의 날. 시의원에 당선된 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첫 번째 결의안을 상정한 잘리 시의원은 도산 선생을 기리는 일은 미국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모두에게 특별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I'm obviously so honored and proud being a newly elected council member, but also being a Korean American, being able to announce that today is Dosan Chang-ho Day in the city of Los Angeles. He's an iconic figure for both Koreans who live here in America and in Korea. 허브에슨 시의장과 시의원들을 포함한 회의장이 모인 이들은 도산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그의 발자취를 그린 프레젠테이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USC에서 지난 석 달 동안 9명의 재학생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캠퍼스를 동요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USC 측은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약물 과다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환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신에서 학교 당국은 오피오이드 사용과 무분별하게 처방약을 섞어 복용한 것에 대한 주의를 학생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에서 독극물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헐리우드차병원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헐리우드에 있는 보이스앤걸스 클럽 헐리우드 유소년 센터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선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해 시력과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등과 함께 유방암 검사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2020년 연방 하원 선거에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사를 거쳐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이비 김 씨가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셀폰과 노트북을 검사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12일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 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스탠튼 아일랜드를 뉴욕시에서 분리시켜 카운티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최근 스탠튼 아일랜드를 뉴욕시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카운티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연결하는 495 벨트웨이 다리에 익스프레스 레인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포토맥강을 사이에 두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양측 모두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495 벨트웨이,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웨이와 리버로드 사이 3마일 구간에 익스프레스 레인을 확장해 건설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선출직 선거에서 막상막하의 레이스를 달리던 체사 보우딘이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의 최여운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내주 초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 시간으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17일에서 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한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기간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의 기간 중 정경두 장관과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양자 및 한미일 3자 회의 개최를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3자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다자간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미가 성사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과 이 결정은 한미 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며 파상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 관계에 닥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4일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에 여러 현안이 있어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의 방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부 차관부 등이 방한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촉구하더니 이번 주에는 미국군 수뇌부가 연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3일 한국을 찾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창의장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뒤 우리는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한 것으로 교착 상태에 처한 협상 동력을 되살려 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 등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을 검토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태세 확립이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라고 전제하면서 한편으론 외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전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라며 나는 외교 우선에 대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협상 진전을 위한 훈련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어떠한 변화도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대 감축이나 군사훈련 축소 등 군사적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태세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뒤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을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협상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의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나는 어떤 국가나 지도자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런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